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저번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덴버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죠. 거기다가 뭐 홈이긴 하지만 유타 재즈 이번에 강팀이죠. 레이커스가 시즌 내내 강팀한테 잘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경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커스는 최근에 상대가 강력한 빅맨이 있으면은 맞춤 카드로 하워드를 내보내는 뭐 이런 라인업을 구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웨스트브룩과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릭 몽크가 내려갔거든요. 거기 하워드가 추가되니까 다시 예전의 빡빡한 득점 페이스로 돌아왔습니다. 공격이 쉽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관객이 흘린 음식물을 웨스트브룩이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웨스트브룩이 이런 코트 매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청소하듯이 최근에 자신의 스탯도 청소가 되어 있거든요. 깨끗해졌죠, 스탯 라인이. 웨스트브룩이 스탯지만큼은 좀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격 페이스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겔 감독은 도대체 빅맨 왜 내보내는 거냐? 수비는 좋아요. 하워드의 수비는 분명히 좋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은 안 됩니다. 문제는 공격이죠. 웨스트브룩이나 르브론이나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골 및 돌파를 즐기는 선수들인데 거기다 하워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코트가 빡빡해집니다. 그러면 이 둘의 위력은 자연스럽게 반감되고요. 뭐 데이비스가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타 재즈 고베어가 출격을 했는데 고베어가 출전할 때 유타는 승률이 뭐 75%가 넘어가는 정규 시즌 최고의 강팀 중 하나죠.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만 백투백이기 때문에 유타 재즈의 슛감이 어제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슛감이 안 들어갈 때 풀어줘야 될 선수는 도노반 미첼이나 벤치의 에이스인 조던 클락스 인데 이 두 선수의 부진과 고전까지 겹치다 보니까 유타 재즈도 레이커스를 쉽사리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뭐 이런 라인업을 가져가면 항상 선발보단 벤치가 낫습니다. 그리고 홀튼 터커는 벤치에서 나올 때가 확실히 더 낫고요. 말릭 몽크, 스탠리 존슨, 뭐 오스틴 리브스, 완소 플레이어들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전부 벤치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레이커스예요. 이게 뭐 보겔 감독의 플랜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커스의 뭐 수비 요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 리브스와 스탠리 존슨 두 명 있죠. 스탠리 존슨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레이커스의 가장 큰 변화는 뒤쪽의 심층 분석 내용에서 다루겠지만 스몰 라인업일 때 스위치 디펜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스몰 라인업일 때 드랍백 하다가 뭐 얻어 터진 적 많았는데 그런 게 오늘 없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빅 라인업과 스몰 라인업의 효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아까 뭐 선발 라인업에서 제대로 된 공격 장면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말릭 몽크와 르브론 제임스가 템포 푸시를 하면서 이 둘의 선발 라인업에서의 호흡도 엄청났거든요. 선발 라인업에서 말릭 몽크를 내리면서 르브론이 선발 라인업에서 득점포를 많이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유타 재즈도 지금 뭐 슛감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악전 고투하고 있는데 지금 내 유타의 공격 장면을 보시면서 레이커스의 스코어가 41에 멈춰있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레이커스의 스코어가 왜 41점에 멈춰있느냐? 간단합니다. 웨스트브룩, 에이버리 브래들리, 홀튼 터커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선발 라인업에서 제대로 망해가지고 해체된 라인업이죠. 근데 벤치 타임 때 지금 재결합을 해서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레이커스 팬분들은 저 41점에 묶여있는 동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를 투입하면서 아까처럼 뭐 수비는 되고 있는데 빅맨이 들어오면 저 레이커스의 공격은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르브론을 5번으로 내보내는 스몰 라인업까지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몰 라인업과 뭐 지금 공격은 확실히 다르죠.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장면하고요. 근데 그런 빡빡함이 이런 명장면을 낳기도 합니다. 지금 드와이트 하워드 때문에 고베어가 골 밑에 박혀있을 수 있어서 고베어가 정확히 컨테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위로 웨스트브룩이 덩크를 꽂아버립니다. 웨스트브룩 아직 이런 덩크가 가능합니다. 뭐 이게 빡빡한 라인업 때문에 억지로 나온 또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수비가 지금 보시면 훨씬 간결해졌죠. 이 쿼터에 앞설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런 수비인데 스위치할 만한 건 지금 스위치하고요. 이제 억지로 안 되는 거를 막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를 자꾸 2대2 수비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블팀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스몰 라인업에서 굉장히 줄었고요. 빅 라인업에 있을 때는 드와이트 하워드는 또 2대2 수비 굉장히 잘하는 빅맨이기 때문에 하워드나 AD가 나와 있을 때는 그런 걸 좀 맡겨도 됩니다. 단 저번 덴버전처럼 디안드레 조던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빼내면 안 되는 카드예요. 자, 지금 유타 재즈는 계속해서 공격이 안 풀리는 와중에 지금 마이크 콘리의 분전이 돋보이는데요. 사실 유타 재즈가 리그 탑급 팀으로 도약한 것도 마이크 콘리를 영입하면서부터였죠. 문제는 이제 폭발력 있는 3점 이거를 보여줘야지 유타 재즈의 농구인데 전반전에 안 들어간 만큼 후반전에는 좀 평균 회귀를 해줘야 되는데 뭐 3쿼터가 진행 중인 현재 페이스로 봤을 때는 뭐 100득점 페이스가 어려워 보일 정도로 유타 재즈의 공격이 오늘은 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타 재즈는 레이커스가 같이 빅 라인업을 들고 와준 덕분에 고베어 산성의 위험을 느끼고 있죠. 이거를 빅맨으로서 맞서는 게 맞는가? 이거를 많은 팀들이 뭐 생각을 해서 스몰 라인업으로 내놓는데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의 오늘 선발 라인업은 빅 라인업이었습니다. 사실 3쿼터 경기력은 좀 서로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뭐 많은 선수들이 같이 뛰면서 합 자체는 시즌 초반에 비해 훨씬 잘 맞죠. 턴오버 자체도 엄청나게 줄었고 물론 뭐 지금도 엄청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시즌 초에 비해서 이제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영입이 된 선수들이었는데 많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럴듯한 장면들이 레이커스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도 보면은 스탠리 존슨의 좋은 패스고 또 홀튼 투커의 좋은 컷인이었죠.
레이커스의 수비 집중력이 올라갔는데 저번 주말 전국 중계 경기였던 덴버전에서 엄청나게 수비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트위터로 레이커스 팬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집중력이 오늘 경기는 높네요. 유타 재즈의 오늘 경기 슛감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와이드 오픈 찬스나 아니면 고베어에게 골 밑에서 이지 덩크 내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레이커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레이커스 수비가 저번 경기에서는 정말 나락으로 갔는데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리그 오펜시브 레이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유타에게도 이런 수비가 되는구나는 긍정적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비에서 두 가지라고 봐요. 레이커스는 감독이 조금 더 스위치 위주로 수비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고, 선수들이 일단 열심히 뛰어야죠. 저번 덴버전처럼 수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홀튼 터커가 또 이런 플레이를 해요. 항상 이런 플레이가 너무 많습니다. 리드를 크게 허용하고 다시 레이커스가 쫓아가는 입장인데, 결국에 고베어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스몰 라인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지난 시즌에는 테렌스 맨이 스몰 라인업으로 활약을 했던 클리퍼스, 이런 스몰 라인업 팀들이 항상 유타의 고베어를 모르막했는데, 지금 공격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없던 공격들이 나왔죠. 유타 팬분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경기예요. 지난 플레이오프 때 테렌스 맨이 지금 스탠리 존슨으로만 바뀌어있지 똑같습니다. 경기에서 당하는 게 스탠리 존슨의 엄청난 활약,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스크린으로 인버티드 피켄롤이라고 하죠. 고베어를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수비에서 공략당하는 고베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격에 가서는 이제 스위치와 1대1 수비 위주로 버텼을 때 고베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피켄롤로 좀 떠먹여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런 게 안 나오면 공격에서는 할 게 많이 없고요. 수비에서도 지금 가치를 잃었습니다. 지금 장면들이 그나마 이제 고베어가 나와 있을 때 수비나 공격에서 고베어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스크리너나 림 프로텍터 이거 이상으로 고베어가 클러치 타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근데 몸값은 너무 비싸고 또 사이즈는 크거든요. 반면에 수비에서 단점은 저번 플레이오프나 똑같습니다. 클리퍼스전 정말 재판이에요. 스몰 라인업에 이제 고베어의 수비 장점이 전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 찬스가 뻥뻥 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멈추고서 시간을 보내는 플레이가 맞는데, 웨스트브룩 그 자체가 농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를 끝내버리는 웨스트브룩의 엔드원이 나왔고요. 웨스트브룩이 저렇게 밝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마지막까지도 고베어에게 별다른 득점을 허용하지 않는 거는 스탠리 존슨의 활약이에요. 스탠리 존슨이 저번에 그 애틀란타전에서 카펠라 상대로도 굉장히 잘했는데, 카펠라, 고베어 같이 하체가 탄탄하지 않은 빅맨들 상대로 굉장히 잘 버팁니다. 유타 재즈는 언제나 이렇게 좀 패하는 유타 엔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말이 좀 비슷합니다. 지고 나면 패턴이 항상 똑같은데 경기 터지고 나면 항상 3점 들어가고, 고베어 쉬운 이지 덩크 2점으로 스탯은 조금 올라가고, 이런데 경기는 항상 지고요. 이런 패턴이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심층 분석 내용, 레이커스가 덴버전하고 가장 달라진 거는 2대2 수비죠. 일단 드와이트 하워드가 있을 때는 저번에도 그래도 수비가 엄청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워드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2대2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워드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 빅맨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워드가 나와 있을 때 수비가 문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공격이 문제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저번 덴버전에서 와이드 오픈을 정말 몇 개 내줬는지 활동량이 2배 차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경기, 엄청난 수비를 했는데 스위치 빈도를 훨씬 늘렸죠. 수비가 꼬이고 와이드 오픈 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스위치하고 미스매치 좀 맞아주자. 이게 시즌 내내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유타 재즈의 공격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아무리 백투백임을 감안해도 오늘 레이커스의 수비는 분명히 수비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를 뻥뻥 내주고 오픈 덩크 얻어맞고 이런 거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이런 수비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은 스위치 안 하려고 버티다가 얻어맞을 텐데 결국 수비가 꼬이면은 와이드 오픈이 나와요. 와이드 오픈으로 3점을 맞고 덩크를 맞고 이러면은 팀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니 탓 내 탓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사실 경기가 볼로 가는 거거든요. 레이커스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스위치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미친 농구력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본인이 볼 핸들러로 활약을 할 텐데,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로 왔던 첫 해에도 자벨 맥기를 선발, 그리고 데이비스를 4번으로 쓰는 그 라인업에서 이제 선발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했었죠. 그러면 라인업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핸들러로서 스페이싱이 빡빡하면은 할 게 많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쉽게 득점하는 장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개인 스탯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르브론이 저 롤을 하면은 웨스트브룩이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 활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 빅맨을 기용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핸들러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의 활약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보겔 감독이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활용법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르브론은 핸들러를 시켜도 여전히 이렇게 잘하고요. 반면에 르브론이 이제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볼 없는 상황에서의 르브론 제임스의 공헌도인데, 웨스트브룩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활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을 각각 팀의 메인 핸들러로 쓰면은 스탯 비슷하게 찍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 차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는 게, 르브론 제임스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존하는 법, 이런 것까지 되는
않은 선수고 웨스트브룩은 지금 이해 안 되고 있는 거죠.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커스가 전 당연히 질 줄 알았기 때문에 덴버 전하고 묶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얘 또 레이커스 이긴 경기만 하네. 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질 줄 알고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커스는 오늘 경기 승리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수비적인 제어력을 갖고 이긴 경기죠. 오늘 레이커스의 뭐 3점 슛 이런 거 좋지 않았어요. 3점 슛 30%가 안 됐고 특히나 선발로 나왔던 에이버리 브래들리와 트레버 아리자 이 두 명이 3점 던져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둘의 슛감이 다 좋지 않았거든요. 웨스트브룩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찾자면은 러셀 웨스트브룩의 턴오버도 2개 그리고 르브론의 턴오버도 1개거든요. 시즌 초에 비해서 턴오버는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위험이죠. 선발 라인업이 지금 뭐 대충 마진 다 마이너스 10 정도 찍었는데 혼자 플러스 11이에요. 그러면은 선발 라인업에서는 마진 같이 마이너스 10 정도 기록하고 다른 데서 플러스 20 이상 끌어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아까 경기에서 보여드렸지만 르브론이 핸들러로서나 볼 없는 무브로서나 뭐 캐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웨스트브룩의 롤을 레이커스는 줄이고 웨스트브룩을 기용하지 않는데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주력 라인업을 따로 키울 것이다. 플랜 B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웨스트브룩 출장 시간이 30분도 안 되죠. 오늘도 보면은 웨스트브룩을 그렇게까지 살리려는 패턴을 많이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웨스트브룩 좀 할 거 하게 놔두고 다른 쪽에서의 또 움직임이나 수비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이 돋보였거든요. 레이커스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적응을 완벽하게 해서 풀 컨디션으로 시즌을 치르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보입니다. 웨스트브룩의 롤은 그대로 뭐 어느 정도 놔두고 그 외의 것으로 좀 개발을 해보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4쿼터까지 거의 가비지가 나오지 않은 풀로 접전으로 가는 경기였는데 선발 포인트 가드이자 빅3이고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라인업에 켄드릭 럽도 없는 라인업에 웨스트브룩이 28분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짚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 라인업과 스몰 라인업의 차이도 보이실 거예요. 드와이트 하워드가 나와 있을 때 고베어 맞겠다고 하워드 내보냈는데 결국에 하워드는 지금 21분밖에 안 뛰었는데 그 와중에 마진을 2를 까먹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벤치에서 스탠리 존스, 말릭 몽크, 리브스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플러스 다 17, 18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오늘도 빅 라인업에서 뭐 까먹고 스몰 라인업에서 벌어서 농구한 건데 과연 이제 상대가 빅맨이 강력한 빅맨이 있다고 해서 빅 라인업으로 맞대응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겔 감독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워드가 선발로 나왔던 멤피스전 그리고 저번 경기였던 덴버전 오늘 경기 유타전까지 하워드가 선발로 나왔을 때 마진이 플러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레이커스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배한 유타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유타 재즈는 오늘 뭐 도노반 미첼 그 다음에 벤치에서 조던 클락슨 이 두 명이 경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보그다노 비치도 있었죠. 도노반 미첼이 야투율 31.6%, 야투 6개 성공, 3점 8개 던져서 0개 성공, 그리고 지금 벤치에서 나오는 조던 클락슨이 3점 6개 던져서 0개 성공, 야투 13개 중에 2개 성공. 팀의 사실 메인 핸들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물론 콜리도 있습니다만 콜리는 조금 보조 리딩에 가까운 능력을 좀 보여줄 때가 많이 있고 도노반 미첼이나 조던 클락슨이 볼 핸들러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선수들인데 이 둘이 야투 저렇게 하면은 뭐 팀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오늘 고베어 리스크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베어 스탯 보세요. 19득점에 16리바운드 3블락슛이에요. 이건 뭐 2차 스탯으로 하면 엄청 올라가고 이런 스탯 찍었습니다. 근데 마진 보세요.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고베어가 나왔을 때 고베어에게 뭐 적당하게 2점 주고 고베어를 수비해서 3점으로 무너뜨리면은 오히려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유타가 이거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잖아요. 뭐 수년 동안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뭐 휴스턴의 하든에게 수도 없이 당했고 지난 시즌에는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가 없는 와중에 탈락했어요. 그때도 고베어의 스탯은 좋았거든요. 고베어가 나와 있을 때 결국에 팀이 클러치의 접전에서 자꾸 패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은 이거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스나이더 감독은 오늘도 루디 고베어를 37분가량 출전시키면서 전공법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고요. 과연 스나이더 감독이 이 고집을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타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